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어서 자율주행차 반대 입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4쪽입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또 질문을 했는데 넘길 수 있다는 건지 못 넘긴다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 그렇죠.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러분께서 좀 이 맥락을 통해서 이 인프라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프라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시죠? 좀 어렵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도시에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있죠? 문화예술회관 지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영화관 전에 없었는데 뭐 CGV 메가박스 이런 거 생겼죠? 이것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우리 도서관 생겼죠? 그 공원에 있는 도서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고장은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인프라의 뜻 아시겠죠? 자, 자율주행차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신호체계나 도로 시설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차에 맞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죠? 기술적 문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뭐가 어려운 문제냐? 죄송합니다. 가장 간단한 과제이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용자 수용성 중요합니다.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건 중요한 단어다를 그냥 아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면 사용자 수용성의 뜻을 바로 위에서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과 관련된 그게 바로 사용자 수용성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마음이 민재도 얘기를 했네요. 이 글에 나타난 글씨의 중심 생각이 뭘까? 이 소제목,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것과 사용자 수용성이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로봇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구나. 자, 이런 소제목과 앞뒤 내용을 보고 추론을 했더니 중심 생각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용자 수용성이 지금 중심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운전자들에게 핸들을 붙잡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출퇴근 운전은 짜증난 일상이지만 자, 이렇게 읽고 예측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글쓴이는? 짜증난다는 게 핵심일까요?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파트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자율주행차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건 찬성 측이 좋아할 만한 얘기잖아요. 자, 시원하게 뚫린 교외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다. 운전이 즐겁다고 표현을 했어요.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기량이라는 거는 기술상의 재주를 의미하는 건데 보통 운동선수들한테 기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단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몰입감과 성취감이라는 거는 운전이 주는 즐거움에 해당하는 거예요. 운전이 주는 즐거움.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적까지는 없지만 하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 어떤 그 목적지라든가 그런 데 또 도달을 하게 되고
굉장히 주체적인 활동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이런 과정 안에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신체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포츠이자 취미 활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00마력이 넘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즉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느끼는 운전자들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만큼 얘기했잖아. 지루하다는 거. 그리고 즐겁다는 거 이만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구나. 우리 또 다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들에게 앞으로는 차량의 통제권을 컴퓨터한테 넘기고 그 시간에 좀 더 보람있고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상당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보람있고 즐거운 거 뭐 할 수 있겠어요? 너 운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예능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 외워 하면은 싫은데? 나 운전하고 싶은데? 내가 이 기계 통제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운전이 재밌으니까 우리 그 운전과 관련된 카트라이더 같은 것도 하는 거고, 예,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개인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를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는 그렇죠? 직접 운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 자율주행차에게 운전을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요거 이해 가시죠? 요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표현을 자율주행차 찬성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 운전 자체를 이렇게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가장 좀 핵심적인 단어는 사용자 수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자, 우리 도덕 시간에 딜레마를 배우거나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딜레마의 뜻부터 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딜레마가 굉장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딜레마의 뜻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요. 선택해야 할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결국은 그래서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선택, 딜레마의 선택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뭘 골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소제목에서부터 이거 자율주행차 반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윤리적이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거고 딜레마는 이 자체로 지금 긍정적인 단어가 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자, 이거부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다 문제가 없으면, 해킹도 없고, 도로도 잘 되고, 법도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자율주행에 대해서,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운전자의 실수가 많으니까 운전사가 그거를 감당을 했죠. 근데 자율주행차가 뭔가 약간의 오류가 나서 큰 사고가 났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게 다 마련이 됐다. 다 좋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되면 선택하면 되잖아. 이익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떠한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예요. 딜레마가 뭔지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대요. 딜레마의 문제래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인 딜레마다. 자, 딜레마에 대해서 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이다. 자, 윤리적 딜레마 굉장히 핵심어죠? 여기 지금 나왔죠? 아예 뭐 소제목에서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의 예를 보자. 자, 사고 실험이라고 할 때 우리 빵 사고 나는 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 머리로 한번 해보는 실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시에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자, 어떻게 된 거예요?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졌어요. 애가 너무 크고 차가 너무 작은데요. 도로 위로 넘어졌어요. 자율주행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어요.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서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업 중에 손 들어보고 이런 걸 했었어요. 자, 일단 우리 입장은 아이를 구한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구한다. 즉, 내가 희생한다. 내가 희생을 한다. 근데 나도 죽을지 그냥 다치기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아이를 희생시킨다가 있어요. 아이를 치고 간다. 아이를 희생시킨다. 그러면 내가 살죠. 내가 산다. 자, 여러분 선택해보세요. 뭐예요? 뭔가를 여러분 선택하셨겠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혼자 탄 게 아니야. 10명이 탄 거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버스야, 버스. 커요. 알고 보니까 많이 탄 거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목숨도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뭐 9명의 목숨도 있는 거예요. 여기 탄 사람 10명이에요. 자, 아이를 구한다. 아이를 희생시킨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이 바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바뀐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10명이 탄 건 맞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내 아이. 내가 돌잡이부터 본 내 아이. 내 아이야.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선택이 또 바뀐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왜 어려워요? 일단 어렵죠. 일단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선택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누군가는 희생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아이를 희생시키고 내가 산다를 선택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비난할 수 있나요? 비난 못하죠. 지금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선택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업 중에 다 아이를 희생시킨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게 A예요. A 친구. 다 아이를 구한다고 했던 친구가 또 B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사실 이런 윤리적 그런 딜레마 상황은 그냥 차를 운행하는 지금도, 자율주행이 아닌 지금도 항상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쵸? 근데 이제껏 이런 유형의, 본문 잠깐 볼게요.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죠? 즉, 계속 아이를 희생시킨다고 얘기하고 내가 살 거예요 라고 했던 A 학생이
오히려 막상 이 순간에 가서는 에이, 그냥 내가 희생해버리지 뭐 하면서 암벽에 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아이를 구한다고 했던 친구가 아니다. 나도 내 집에 가족들이 있다 하면서 아이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우린 비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사고 실험을 한 거지 유사한 상황에서 사람은 이런 걸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는 어떨까요? 우리 이 뒤에 나오지만 기계의 문제는 이런 모든 걸 미리 설계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아이가 아니라면 이거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면 다 나를 선택시키는 걸로 할 거야. 뭐 이래서 뭐 아이 얼굴 인식을 뭐 해놔요. 그래도 그 얼굴 인식이 뭐 사실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 아이만 내 아이일 때만 내가 희생하나 생각해보면 애매하죠. 여러 가지로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상황에서 내가 희생한다? 이걸 선택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럼 그런 차를 누가 사겠어요? 사고 상황에서 무조건 운전자를 희생시킨다니요? 차는 운전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이거를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렵죠? 자, 이 질문을 선생님이 한 이유는 뭐 어떤 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혼란스러워지셨죠?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다, 진짜. 그런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 표시된 부분이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야 민재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한번 봤어요. 이 아래 한번 가보세요. 이 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걸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필기할게요. 자, 비판적으로 생각해봄. 자, 그리고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조수석 부상률이 높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 같아. 여기다가 표시하시고 밑줄 치시고 오류, 글의 오류를 찾아냈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맞아. 내가 본 뉴스에서라고 민재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 뉴스? 와, 이거 뭘 활용한 거예요? 배경 지식. 필기하시고요. 내가 본 뉴스에서는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승객의 습관 등이 부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보니 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요. 이건 이제 글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이 아이들이 확인을 해봤지만요. 아까 이 윤리적 딜레마로 넘어와서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운전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운전사도 사실 후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진짜 본능적으로 갑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비난을 하긴 어렵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는 달라요.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을 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입니다.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자제력을 잃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되지를 않아요. 또 자제력도 잃지 않고요. 자, 컴퓨터의 일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 운전자는 면책되었던 사고 상황에서의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 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윤리적인 딜레마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 기술적 조건이 다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막 그냥 타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해와 탐구.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도움이 된 자신의 배경 지식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이 글을 읽고 자율주행차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보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우리 이제 다 봤으니까 결론도 알아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 가랑 나는 뭐였어요? 자율주행차 찬성 입장이었죠. 그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뀐 것들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갈 내용 세계적으로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25만 명 발생하며 교통사고의 90%는 뭘로 발생한다?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자율주행차의 이익에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자동차 문화와, 그 다음에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보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운전으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즐거움. 그래서 몰입감 혹은 몰입감과 성취감. 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단원의 단락에서는 사용자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죠. 사용자 수용성. 다음,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자, 여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선택하는 뭘 해결해야 될까요? 자,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옆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며 책을 읽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뜻을 모르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근데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찾아봐야겠죠.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찾아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뭘 만나나요? 여러분 문장을 만날 수 있죠. 혹은 우리가 뭐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자, 주제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잘 드러나 있지 않을 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주제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 있지 않으면 많이 얘기했던 건데 맥락을 고려하여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좀 얘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이 어떤지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돼.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3가지 정도 써볼게요. 이럴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깊이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정보를 탐색해 보는 거죠. 다른 정보 탐색. 다른 뉴스나 기사 같은 걸 찾아본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같이 이 타당성을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콕콕 알아두기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글을 읽을 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읽기 과정에서 겪는 문제의 예, 방금 했고요. 이것을 또 우리가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서 읽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독서 토론에 대해서 독서 토론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